올림픽 2000년대생 돌풍의 주역 중 한 사람이죠. 배드민턴의 여자 단식 챔피언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 귀국 후에도 말을 아껴왔던 안 선수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해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선수들이 운동만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보도된 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선수 발언의 요지는요, 협회 측에서 스폰서나 그러니까 후원이나 이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풀어달라라는 겁니다. 안 선수는 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이나 대회에 참가할 때 협회가 지정한 물품 등을 사용하고 이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한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 선수는요, 이 대표팀 후원사 신발을 신으면서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당시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협회 측의 답답함을 토로했던 안세영 선수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안 선수는요, 배드민턴 실업팀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 그리고 연봉 상한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이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신인 선수의 중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하고 이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에 광주 최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한 안세영 선수 역시 국내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 규정 때문에 첫 3년 동안 성적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지는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삼성생명 등 소속팀 모기업 광고 활동 등을 통한 수익은 계약금과 연봉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 선수가 그간 광고를 멀리했던 데에는 올림픽 데뷔 훈련에 집중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예계에서 아이돌들 있죠. 그 아이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노예계약이다, 이런 부분과 관한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런 어떤 계약 지침 같은 것을 바꾸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 선수가 그러니까 안 선수가 지적한 이 신인 선수 연봉 제한이나 이런 걸 보면 마치 그 아이돌들에 대한 어떤 그 연예 기획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을의 그런 관계에서 나왔던 그런 불평등 계약 이런 부분이 좀 연상이 돼서 이런 안 선수의 지적, 과연 어떻게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이런 안 선수의 입장에 대해서 협회 측에서도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써야 한다라는 조항과 관련해서 협회 측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신인 연봉 상한선과 관련해서 배드민턴계에서는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할 수 있다면서 이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란 취지의 해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수 계약 관리 규정을 정한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측에서는 신인 선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예외 조항은 3년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조항들인데, 안세영 선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니까 결국 이렇게 좀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현실이 아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배드민턴 협회가요, 이 일부 규정이 지금 그 협약 같은 데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규정을 두고서 이거 혹시 안세영 선수를 뭔가 좀 지목해서 만든 조항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이 앞서 JTBC가 이 배드민턴 협회가 올해 2월 열었던 이사회 회의록을 보도를 했는데요. 협회가 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라는 건데, 사실상 국가대표 선수를 제외하거나 새롭게 뽑을 때 협회의 입김이 강해지는 그런 규정들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거 안세영 선수를 겨냥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는요,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보도는 억측이라면서 이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세칙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규칙이 없어서 대한체육회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해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예를 들면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이런 규정은요. 다른 그 체육협회, 다른 스포츠 부분 협회에서는 없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있다고 해도 이렇게 아주 막연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이고 총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이런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적, 이런 부분이 올해 초 또 그보다 앞서서도 나왔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가 올림픽 끝난 뒤에 뭔가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제재나 징계를 가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올림픽 끝났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문체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안 선수가 주장한 미흡한 부상 관리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복식 위주의 훈련, 또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의 경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와 협회의 보조금 집행, 그리고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는데요. 이 조사단장은 문체부의 이정우 체육국장이 맡고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이 조사단으로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이 다음 달 중에 결과 발표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안세영 선수한테 중국으로 귀화하라, 이런 주장들이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파장이 이어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 안세영 관련 기사들이 공유되면서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라거나 조속히 안세영을 중국으로 귀화시켜야 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 다른 나라로 귀화할 가능성, 현재로선 크지 않은 상태지만 올림픽 결승에서 안세영이 중국 선수를 압도하는 걸 본 중국 네티즌들 안 선수를 탐내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